안녕하세요. 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와 팁을 제공하는 채널 백세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채널에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 영양, 운동, 건강한 심리 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 마트에서 사기 전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제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마트에서 함량 및 구성 성분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어떤 성분을 보고 구매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쌍화탕. 쌍화탕은 동의보감과 같은 옛 한약서에 적혀 있으며 여기에 성분으로는 쌍화 추출물, 허브, 비타민C, 이 등 미네랄, 철, 아연 등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몸이 피로하거나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데 쓰입니다. 심한 병을 앓고 난 뒤에 원기회복약으로 쓰이며 가슴이 두근거리며 땀이 나고 기가 허해질 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감기약을 처방받고 가는 분들이 한 병 먹고 간다고 자주 구매하는 쌍화탕. 그러나 쌍화탕이 알고 보니 단순히 한약 맛나는 음료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 쌍화탕은 크게 일반 의약품과 혼합 음료로 나뉘는데요. 의약품으로 구분된 쌍화탕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원방을 따른 제품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아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지만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기력 회복 등의 효과보다는 맛으로 마시는 음료로 만들어져 색소나 인공양료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혼합 음료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쌍화탕이 약국과 마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은 한방 음료입니다. 의약품 쌍화탕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쌍화탕은 한약서에 나와 있는 처방을 그대로 따라서 한약으로 만들기 때문에 약효를 인정받습니다. 식품인 혼합음료는 기력 회복 효과가 아닌 맛으로 마시기 때문에 한약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색소나 인공향료 등으로 만들어지므로 엄밀히 말해서 쌍화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음료 제품을 원하면 꼭 제품에 의약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의약품인 경우 병에는 의약품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성분 함량이 그램 밀리그램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식품 혼합의료의 경우에는 쌍화라는 명칭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분에 없거나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미김. 김은 마트에서 사다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는데 따뜻한 밥 한 숟갈 싸서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더군다나 조미되지 않은 김은 칼로리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탈출 넘버원 방송에 의하면 김을 잘못된 습관으로 먹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맹김을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참기름, 들기름 등 기름에 발라 소금 뿌려서 많이들 드시지요. 김에는 지방이 들어있지 않으니 기름을 곁들여 먹는 것은 영양적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먹을 때마다 번거로워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 보관하면서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름을 바른 기물 공기와 햇빛으로 산화되면 유해 성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다 보면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 손상을 일으켜 혈전 또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및 암의 발생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의 경우에는 더 빨리 산패되므로 오랜 기간 보관했다가 먹는 것은 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되지 않은 맹김의 경우 유통기한은 10개월 기름, 소금 등 구운 아직 개봉하지 않은 조미김은 6개월이므로 유통기한을 지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미김을 개봉 시에는 쉽게 산패될 수 있으니 일주일 이내 섭취하도록 합니다.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유산균과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유제품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안에는 초코파이보다 많은 당이 숨어 있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 리서치가 10개사 판매하는 45개 떠먹는 요구르트를 대상으로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12.4g에 달했고 평균 용량 90g, 한 컵에 3g짜리 각설탕이 4개 이상 들어있는 셈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하루 당 권장량은 하루에 섭취한 열량의 10% 미만입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섭취하는 열량이 적은 어린아이는 그만큼 당을 더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먹는 요구르트를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여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로 설탕. 제로 설탕은 설탕 대체제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칼로리가 낮거나 없으며 혈당 수준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로 설탕에는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티롤이 들어가는데 최근 2023년 에리스티롤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로 설탕을 장기간 동안 과량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변하면서 오히려 비만이 되거나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 에너지 음료는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타우린, 설탕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심장, 혈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과도한 섭취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음료를 섭취할 때에는 체온이 상승하며 이는 체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회복 음료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료의 섭취는 신장, 간 그리고 심장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과도한 섭취는 소화장애, 불면, 두통, 불안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에 과도한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소량의 카페인 자체는 일시적으로 각성작용이 있어 순간적으로 피로가 가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 전에 이러한 카페인 보충제를 마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이나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페인이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자마자 슈거 크래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슈거 크래시란 당분이 많은 든 음료를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무력감과 피로감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잠깐 동안은 각성 효과가 있고 집중 효과가 높다고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카페인도 금단 현상이 있어서 계속 마시게 되면 끊지 못하게 되는데 다시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을 때 효과를 느끼지 못해 처음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야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성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에너지 음료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하루에 한 캔 정도가 적당하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